자, 하모니 우리 돈을 아는 남자 백영찬 팀장님의 스테이지가 지금부터 펼쳐지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보이지 않는 경쟁력, 신용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제 신용이 곧 돈이 되는 사회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이 많으면, 즉 고소득자일 경우에 신용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사실은 이제 신용을 좀 뒤집어 까보면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소득이 갖고 이제 직장에 갔더라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2%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부딪히는 현실이거든요. 이 말은 신용 등급이 다른 두 사람이 각각 1억 원을 빌렸을 경우에 이자로 낼 수 있는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은 200만 원 정도를 더 이자로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신용사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용관리법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본인 스스로 대출이 참 많다고 자부하고 계시는 한진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배 팀장님이 하신 말씀을 좀 공감을 하시나요? 저희 집 가훈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빚이 재산이다. 가운을 매주 만들어내시네요. 네. 저희 집 가풍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빚이 재산인데 제가 그래서 빚은 내 친구 해가지고 갈아타기 신공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조금이라도 조건 좋은 곳으로 굉장히 많이 갈아탑니다. 중도 상환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대출 이자가 요만큼 줄면 그걸 펀드나 적금으로 넣으면 이게 돈 버는 거예요. 네네. 열심히들 대출 받으세요. 그렇군요. 대출도 이게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그래요. 네, 또 요령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팀장님 제가 듣기로 지난 이제 7월부터였죠. 신용 등급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제한을 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용 등급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엄격해지는 어떤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 7월부터 이제 금융당국은 신용 등급이 6등급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신용 등급이라는 게 사실 예.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모르죠.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 예. 모를 때에는 은행에 가서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많이들 그렇게들 물어보시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 신용 등급을 확인해보고 자신의 어떤 상태를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금융활동을 해 나가시려고 한다면 네. 은행연합회 크레딧 포유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네. 비용 부담 없이 대출과 그다음에 채무보증, 현금 서비스 등과 같은 신용 정보들을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용 평점과 신용 등급까지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는 나이스 신용 평가 정보의 크레딧뱅크나 코리아 크레딧 뷰어의 올 크레딧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단 신용 등급 확인을 하실 때는 이제 유료가 된다는 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료라고 한다면 많이 비싼가요? 많이 비싸지는 않고요. 네. 연간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연간 10,000원. 아, 그렇군요. 예. 네. 아무튼 뭐 말씀해주신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신용 정보와 본인의 신용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그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야 조회하면은 그 자꾸 등급 떨어져. 그러니까 맞아. 내가 차 사러 갈 때 막 너무 많이 알아보는 것도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인가요? 과거에는 사실이었고요. 예.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작년 10월부터 이제 금융당국 정책에 따라서 신용평가 반영 항목에서 네. 신용 조회 기록이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을 본인이 이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이제 신용 조회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개인 신용 등급을 이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준 항목이 이제 부채가 이제 35%, 연체 정보가 25%, 신용 형태가 24%, 거래 기간이 16%로 이제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금 상환이라든가 카드 이용 실적을 1년 동안 보고 있고요. 연체 정보는 채무를 다 갚았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5년 동안 남습니다. 3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 연체할 경우에 이제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신용 형태는 제2금융권을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에 신용 등급이 하락이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거래 기간이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게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대출과 연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 기억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체계적으로 이제 등급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신용 등급이 그러면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나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1등급부터 이제 10등급까지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1, 2등급은 이제 최우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3, 4등급은 그냥 우량. 그다음에 5, 6등급은 일반. 그다음에 7등급에서 8등급은 이제 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9등급에서 10등급까지가 이제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 2등급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랜 신용 거래 경력과 또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 거래 실적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경우이고요. 9등급에서 10등급은 현재 이제 연체를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매우 심각한 연체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은요, 이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 이런 맞아, 이야기도 맞아.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제 신용 등급이 이제 저하가 될 수 있는 우려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현금의 어떤 융통 능력이 좀 낮다라고 금융기관들이 이제 평가하는 하는구나.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거죠. 한 5만 원 정도만 받으면 거예요? 되게 좀 애매한데요. 네. 기록 자체가 남는 거죠. 기록 자체가 남는군요. 근데 저 예. 궁금한 거 또 있는데 아까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들 알려주셨잖아요. 이 사이트들마다 신용 등급이 똑같이 나와요? 아니면 다르게 나와요? 제 경험들도 보면 이제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냥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렇군요.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내용들을 보니까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라고 해서 신용 등급이 높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개 문제가 가봐요. 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이제 자산 정보가 이제 반영되지 않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소득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신용등급이 높을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신용등급은 건전한 신용 거래 내역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 해서 이제 자만하지 말고 올바른 신용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습관과 버릇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가 사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야, 신용카드 그거 다 빚인데 그거 아예 안 쓰는 게 차라리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일단 뭐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일단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쓰게 되면 곧 이제 카드라는 게 빚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부채이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카드를 쓰시면서 어차피 지출을 하셔야 되는 거라면 카드를 쓰시면서 거래 실적을 남기는 것이 이제 신용 관리하는 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거라 생각됩니다. 잘 쓰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잘 쓰시는 게 이제 중요할 거죠.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 사용 실적과 같은 신용 거래 기록이 아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한도 대비 적정 수준의 지출 유지하셔라. 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건전한 카드 사용 필요하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용거래 기간은 이제 길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신용거래 기록을 충실히 쌓아두는 것이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왜 이렇게 오늘 궁금한 게 많죠? 예. 네, 신용카드를요, 여러 개로 나눠서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 개를 계속 쓰는 게 이건 진짜 좋을까요? 저도 네, 궁금해요. 어떻게 점수가 예.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알고 계시나요? 참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애매한 질문 하셨는데요. 그 캐릭터예요, 죄송해요. 캐릭터. 예. 네, 궁금해서요. 네. 일단 있겠지만 네. 일단은 이제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의 대부분 제 경험이나 어떤 보면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돌려막기. 네. 예. 그건 이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카드를 여러 개 쓰시는 것보다 한두 개 집중해서 쓰시는 것이 그 기간에 이제 실적들이 많이 남고 포인트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두 개 집중하시는 게 좋고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저는 2개만 딱 사용합니다. 전 한 개만 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체크카드는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뭐 성격은 좀 비슷하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신용관리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현실적으로 개인의 신용평가 점수를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신용평가 업체들의 개인 신용평가서 체크카드 사용 실적 데이터를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수년 동안 데이터 축적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갖고 유효한 데이터로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체크카드는 조금 그런 면에서 신용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네. 신용 점수는 이제 신용 거래라든가 외상 거래를 많이 할 때 올라가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 보니까 체크카드는 이제 현금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신용카드는 미래의 부채를 이제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용카드가 좀 더 체크카드보다는
신용 관리하는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이것도 궁금해요. 신용카드 사용에 관해서도 여쭤봤는데 만약에 목돈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거를 저축을 하는 게 신용 등급에 좋을지 아니면은 일단 가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는 게 좋을지 뭐 이자가 싸면은 그냥 좀 놔두는 것도 돈 굴리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느 게 더 어떤가요? 좋습니까? 네. 예, 질문 자체가 아주 이제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 게 예. 일단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평가 반영 항목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채를 빨리 상환하는 것이 신용 등급을 좀 올리는데 주요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환하는 네, 게.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신용 관리에 있어서 연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예. 예, 나중에 갚으면 뭐 신용 등급 올라가겠지 천만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 연체 상환한다 하더라도 그 기록 정보들이 3년 동안이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오래 남네요. 예, 네. 연체 금액 완납 즉시 연체 이전 상태를 회복할 거다? 역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비, 뭐 핸드폰 요금, 아주 소소한 것들을 연체하는 걸 놓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 쌓이면 신용 등급 나빠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긴 한데 네.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예. 하루 이틀 정도 왜 공과금 같은 거 납부 안 하는 깜빡하고.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영향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공과금도 이제 누적되다 보면 분명히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과금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로 걸어놓으시는 게 예.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그렇군요. 절대 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신용 등급을 높여가시고 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재테크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하우머니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